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3월 14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친명계 거래설의 김어준 책임론. 김이 뭐 김어준 얘기하는 거야? 고발시 모조리 무고. 아하하. 시계 나오는데. 한준호, 그러니까 김어준 얘기하는 거죠. K 오음진리교 교주 책임감 있게 사과해야 친명 모임은 악의적 음모론. 제대로 반론을 하면 됩니다. 반론을 음모론 이래 딱지 붙이지 말고 음모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공소 취소 거래소 배경에는 검찰 개혁도 지목, 정청래 물밑 조율, 정청래 물밑 조율. 아이고, 뭐 간단하게 뭐 코멘트 하죠. 열심히 잘 싸우고 있다. 예. 오세훈이가 혁신 선대위 요구하고, 장동혁은 리더십 허물기라면 혁신 아니다. 아이고, 이 동네도 잘 싸우네. 예, 오세훈은 근데 나오긴 나올 모양인가 어째 될는지 모르겠네. 오세훈 공천 미등록, 공청 생명은 공정이다. 말은 그렇지 뭐. 뭐 까놓고 말씀드려가지고 장동혁이 왜 이 꼴 나는지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죠. 대선 주자면 이렇게 이 꼴 안 납니다. 찍어 누르면 되는데 대선 주자가 아니니까. 뭐 오세훈은 나름 해가지고 대선 주자가 급이까지 가 있었으니까 해가지고 밀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대선 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정일이 나갔다고? 뭐 대선 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까놓고 말해서 장동혁이 밀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자가 보기에는 뭐 장동혁이 다음에 아웃될 찬스 기회라고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잘 싸운다 여기도. 트럼프 한 주간 이란 강탈권. 그렇죠. 우자가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이거 이란전 얘기를 줄이려고 했는데 줄이지 못했다는 이유를 든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확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죠. 한 주간 이란 강탈권. 아이고, 내가 뼛속까지 느낄 때까지 종전. 예, 강탈입니다. 강탈한다. 확전입니다. 확전. 확전 무리기다. 상선 호의 필요시. 이거는 그냥 말하는 거고요. 존스법 문자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미국 회사 그리고 미국에서 건조던 배 그리고 미국의 선원들이 타고 있는 그 배들만 미국의 연안 무역, 그러니까 미국 내 항구간 이 그 물건 나르는 거 거기만 이제 미국 배, 미국 선원, 미국 그 회사 여기만 할 수 있다는 게 이 존스법입니다. 이건 말씀드렸죠. 유엔 들여다볼 거 손을 좀 보겠다 이거죠. 푸틴이 일할 정도 이거 넘어가고 뭐 네가 안 도왔냐 미국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전에서 뭔지 됐는데. 넘어가고요. 그 뭐 트럼프 들어왔다 해가지고 미 행정부가 완전히 뭐 엎어진 게 아니고 일단은 뭐 이전 행정부에서 했던 걸 갖다가 다 업보로 받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지. 넘어가고요. 일본 배치 미국 강습 상륙다. 어이구 2,500명 중동 좀 팔아. 갑니까? 안 그래도 우짜가 어제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작전 진행되는 걸 갖다가 우짜가 조금 예상해서 말씀드렸는데 바로 직행이네. 그러니까 뭐 폭격 좀 하고 그 다음에 호위 그 임무 같은 거 좀 돌리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상륙해가지고 연안 작전을 좀 벌일 거라고 우짜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이구 해병대 이 친구들이 가는 모이네. 아, 뭐 이래 지금 어째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짜가 까놓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이란 땅에 들어가지요. 이 친구들 사상적 폭발에다가 포로 다수 발생할 수 있다고 우짜가 예상해 봅니다. 넘어가고요. 군사활동 AI 거부했더니 블랙리스트 AI 윤리 논쟁. 이거는 우짜가 3월 3일 뉴스 모험에서 안 그래도 시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좀 길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엔트로픽에 대해서. 펜타곤하고 엔트로픽 사이에서 뭔 일이 났는지 해가지고 3월 3일 뉴스 모험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3월 3일 뉴스 모험을 들으시면 되겠다. 그래 통치고 넘어가고요. 이거 뉴스 모험에서 좀 길게 떠들어 놓으니까 좀 좋네. 월가 전문가 현 금융시장 2008년 금융위기 직전과 유사다. 이야 의미심장하죠. 근데 우짜가 뭐 보기에는 이거 2008 금융위기는 기본으로 깔고 간다고 일단은 우짜 개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모대출 안 그래도 어제 우짜가 또 말씀드렸죠. 없는 시간에 쪼개가지고 사모대출 좀 말씀드렸고 오늘은 얘기를 못하겠네요. 뭐 얘기할 게 또 많아가지고 유가 급등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007, 2008 중반 장세다. 그렇지.
요러면요,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 우짜가 뭐 기사는 읽을 필요가 없고, 연합지라시건 패스하고요. 2008년과 비슷하게 크래쉬가 난다 이러면요, 우짜가 까놓고 말씀드립니다. 금 필요 없고요. 유가 필요 없고요. 현찰이 무조건 왔답니다. 금의 경우에는 2008년 수준으로 만약에 크래시가 난다 이러면요, 한 30에서 40% 떨어지고요. 유가는 그냥 폭락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통화 쪽에 일부 전문가들은요, 지금 현재 이거 2008 금융위기 터지는 거, 이런 거 직전하고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현재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게 아니고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일부 그 통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알고 계시면 되고. 하여간 2008년 같은 일이 터진다 이러면요, 뭐다 필요 없습니다. 현찰이 왔답니다. 현찰이. 자, 넘어가고요. 자, 금덩이 보시죠. 금덩이 해가지고 지난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마이너스 1.24%. 아이고, 어제 우짜가 댓글 적어주신 분 때문에 해가지고 덕분에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금덩이는 당분간 관전만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이고, 뭐 말을 하자마자 바래가지고 1.24% 떨어져가지고 5015.99달러가 됐네요. 하여간 우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요렇게 요래 꺼집니다. 요래 꺼지는데, 요거 뭐 위에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요게 요렇게 꺼지는데, 4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좀 관망해야 된다. 관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우짜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은덩이입니다. 은덩이는 뭐 당연히 항상 그렇다시피 금덩이보다 많이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4.19%, 좀 많이 떨어졌죠?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온스에 80.31달러가 됐습니다. 22평수 밑에까지 들어가 버리네. 하여간에 금덩이가 그러니까 은덩이는 그렇다. 예, 넘어가고요. 자, 서부 텍사스입니다. 아이고,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무슨 비축유 뭐 푼다 어쩌고 했는데 2.87%더 올라가지고 1배럴에 98.47달러가 됐습니다. 빨리 이거 100달러 넘겨야지 우짜가 구라쟁이가 안 되는데. 이거는 관련해서 기름 관련해서 조금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자, 사우디에서도 200만 배럴 생산량 200만 배럴 감축한다고 발표했고요. 현재 이 기름판, 뭐 브렌트유는 볼 필요 없겠죠? 이 스프레드가 기본적으로 한 4달러에서 5달러 되니까 이 브렌트유는 보나 마나, 뭐 우짜가 차트 안 봤는데 보나 마나 뭐 102달러, 103달러 이제 될 겁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브렌트유는 패스하고요. 기름판 분위기를 갖다가 우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전형적인 유가 변동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주말 그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해가지고 장 펼쳐졌는데 주말을 앞두고 유가에 숏을 치려는 사람이 지금 현재 시장에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갭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는 지수를 갖다가 매수하려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분위기가 어떤지 우짜가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미국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아이고,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0.78%, 100.52, 야, 우짜가 1년짜리로 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보여드리는데, 걸리는 게 없지요? 예, 걸리는 게 없습니다. 우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거 100 해가지고 안 그래도 요거 버린 점인데 상단에 가지고 100.23이 되네. 이거 넘어가면은, 좀 많이 오른다고 우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어제 한 방에 그냥 100.52까지, 주간 종가 뭐 90 위에가 아니고 뭐 100 위에서 뭐 그냥 끝내버렸다. 잘 올라갑니다. 엄청 잘 올라갑니다. 우짜는 가만히 앉아서 돈이 불고 앉아있다. 자, 넘어가고요. 원화보시죠. 원화는 아이고 절다이네. 0.95% 싸져가지고 엄청나게 싸진 거죠. 뭐 하루에 24시간 동안 1%나 출렁했다는 거는 엄청나게 싸졌다는 소리입니다. 1달러에 1502.44원 절다이네. 우짜가 이거 6시 한 40분에 캡처했는데 직전에 1505원까지 갔었네요. 지겨줍니다 진짜. 이재명 정권 덕분에 우짜는 가만히 앉아서 돈이 불고 앉아있다. 예, 넘어가고요. 자, 엔화 보시죠. 엔화는 0.25% 우리나라 원화보다는 뭐 그렇게 많이 싸지진 않았다 할 수 있는데 1달러에 159.778엔이 됩니다. 이 동네도 뭐 160엔 바로 코미까지 갔었죠. 159.859엔입니다. 절단인데 지금 빨리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민기적거리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넘어가서 자, 우짜가 2월 23일에 차트 놀이를 한 바 있습니다. 차트 놀이 하면서
S&P 500, 나스닥 그리고 다우존스를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났죠. 시간이 한 보름 정도 넘게 지났으니까 어, 뭐 확인을 한번 해보죠. 내가 좀 말씀드리보면 일단 먼저 나스닥을 보시면요. 어제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마이너스 0.93%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져가지고 22,105.36이 됐죠. 문자가 2월 23일 뉴스모임에서 22,000이 억수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크리티컬한 지지선 서포트입니다. 이게 22,000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22,000을 바로 코앞에 뭐 바로 턱 밑에 두고 있다 하더라. 근데 이래 됩니다.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22,000 이거 내 밑으로 내려가죠. 예, 그러면 좀 많이 곤란해진다.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넘어가가지고 이거는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의 경우 안 그래도 우자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해가지고 45,000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45,000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어제 해가지고 0.26% 떨어져가지고 46,558.47이 되네요. 요거 45,000이 여기죠? 예, 45,000이 요겁니다. 45,000이 요기 딱 걸리는데 45,000이 걸리는데 요 45,000 뚫고 내려가죠. 예, 그러면 좀 많이 내려간다 보시면 됩니다. 우자가 45,000 뚫고 내려가면 예상 그 타겟이 되는 그 값도 우자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간에 45,000을 잘 보셔야 된다. 자, 넘어가가지고 네, 요거는 S&P 500입니다. S&P 500도 어제 0.61% 떨어져가지고 6,632.19가 됐죠. 자, S&P 500의 경우에는 우자가 2월 23일에 6천이 눈에 밟힌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6천. 아직까지 여유가 좀 있죠? 예, 여기는 여유가 좀 있습니다. S&P 500의 경우. 하여간에 이 6천을 갖다가 좀 주목하실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제가 뭐 말씀드렸잖아요. 와이코프 뭐 패턴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와이코프 패턴입니다. 이거. 와이코프 패턴 해가지고 끌어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거. 전형적인 와이코프 패턴이고요. S&P 500도 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뭐 일이 된다는 거. 하여간에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와이코프 패턴을 보시든지 2월 23일 우자가 차트 놀이했던 2월 23일 뉴스모음을 보시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중국의 경제 데이터 발표됐습니다. 말씀드려보면 위안화 신규 대출은 1월 달에 4조 7,100억 위안에서 2월 달에 900이란다. 9천억 위안. 예? 2월에 9천억 위안으로 감소했습니다. 요거 2025년 2월 그러니까 작년 그 동월이죠. 2025년 2월에 1조 90억 위안이었고요. 시장 예상치가 9,790억 위안이었으니까 살짝 하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위안화 신규 대출이요. 그런데 현재 이거 2월 달 신규 대출로는 8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 빨간 게 되죠? 예, 빨간 거. 요거에 왜 떨어졌냐? 중국 기업들의 대출 수요 감소와 대출 의존도가 높은 일부 생산 산업의 생산 능력을 제한하려는 중국 정부의 정책 덕분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중국의 M2 통화 공급은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1월과 똑같이 2월에도 9%로 나왔고요. 자, 다음으로 미결제 위안화 대출 증가율은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1월에 6.1%, 이게 사상 최저치였는데 2월에 6.0%로 더 내려가면서 사상 최저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국 경제의 신용과 유동성을 광범위하게 측정하는 요거죠. 토탈 파이낸싱. 사회융자 총량 토탈 소셜 파이낸싱의 경우 1월에 7조 2,200억 위안이었는데 2월에 2조 3,800억 위안으로 감소했습니다. 뭐 매년 초마다 항상 뭐 그래 좀 이래 갑니다. 이거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죠. 얘들이 이래 가지고 연초에 이제 가지고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났다가 뭐 이렇게 합니다. 감소했는데 중국 정부 국채 발행 감소에도 불구하고 줄어든 거에도 불구하고 2025년 2월에 사회융자 총량이 2조 2,300억 위안이었고요. 올해 2월달 시장 예상치가 2조 1,300억 위안이었으니까 발표된 게 얼마입니까? 2조 3,800억 위안이죠. 요건 모두 상회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 넘어가고요. 이거는 해가지고 뭐 미국의 전략 비축유 해가지고 방출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좀 말씀드립니다. 요즘 뭐 하루라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뭐 항상 뭐가 일이 터지니까. 자, 말씀드려보면 요 관련해서는 문자가 저 블로그에서는 이거 SPR 그러니까 저 미국 전략 비축유 관련해서는 얘기를 꽤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몇 번 했는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그 우크라이나 전 때 얘기를 엄청 했습니다. 하여간 말씀드려보면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2026년 3월 6일 기준으로 4억
4억 1,544만 2천 배럴이고요. 미국의 총 석유 비축량 중 전략 비축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24.69%. 요겁니다. 요거 하늘색이 비율이고요. 요거 주황색 요게 실제 그 양입니다. 요거는 이쪽으로 보면 되고 비율은 이쪽으로 보면 되겠죠. 이런 됩니다. 여기서 근데 1억 7,200만 배럴이 방출된다고 했으니까 시장에 뿌린다고 했으니까 계산해 보면 되죠. 4억 1,544만 2천 배럴에서 1억 7,200만 배럴을 갖다가 빼면은 얼마가 남냐면 2억 4,344만 배럴이 남습니다. 그런데 미국 이거 전략 비축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요 무조건 1억 5천만 배럴은 무조건 놔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이건 손 못 대게 딱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해 보시면 2억 4,344만 배럴에서 1억 5천만 배럴을 빼면은 실제로 이제 이번 방출 끝나고 남는 양을 갖다가 알 수 있는데 얼마가 남냐? 9,344만 배럴 밖에 안 남습니다. 참고로 미국이 일주일 동안 쓰는 원유 소비량이 얼마다? 2,120만 배럴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나누기 하면 계산이 나오죠. 9,344만 배럴이면요. 미국이 그 일주일 쓰는 원유 소비량 기준으로 하면요. 얼마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한 4주? 4주? 한 5주? 뭐 그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이것밖에 안 남는다. 이 계산이 나옵니다. 예, 고려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가가 안 오르는 게, 우짜가 이거 일주일 계산인지, 일일 계산인지 이거 헷갈리네. 이게 하루에 2,200만 배럴인가, 2,100마리인가, 100만 배럴인가 그런가. 우짜가 좀 헷갈립니다. 하여간에 이게 그 하루로 치면은, 5일치도 안 되는 거고요. 일주일로 치면은, 이게 4주, 한 5주도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짜가 이거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우짜 기억으로 지금 쓰다 보니까 조금 헷갈립니다. 이게. 하여간에, 지금 이거 SPR 그러니까 전략 비축률을 푼다 이러잖아요. 전략 비축률을 푼다는 거는 시장에 물건을 뿌리니까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게 버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완충 장치 역할을 하는 건데 완충 장치 역할을 하는 걸 갖다가 줄인다. 그러니까 이제 방지 충격을 갖다가 흡수할 수 있는 애가 점점 줄어든다. 이 말이 뭐가 됩니까? 앞으로 유가가 오를 거라는 예상을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유가 오늘 떠가지고 좀 오른 겁니다. 자, 이거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전 얘기를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또 포인트를 찍었죠. 2022년 2월 25일 이게 우크라이나전 개전할 때쯤 아닙니까? 요때죠. 우크라이나전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바이든의 경우에는요.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의 경우 우크라이나전을 핑계로 SPR 이거 전략 비축유로 갖다가 미친 듯이 방출해가지고 쭉 떨어지잖아요. 쭉 떨어집니다. 쭉 떨어져가지고 2015년 2월 25일 기준으로 5억 8,002만 배럴이 있었는데 2023년 요겁니다. 봐라. 2023년 6월 30일에 3억 4,715만 900배럴까지 미친 듯이 줄였습니다. 패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2020년 해가지고 요 앞전 거도 보면 이게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트럼프 때 했던 거하고요. 바이든 때 했던 거하고 트럼프 집 2기하고 패턴이 비슷하게 갑니다. 예, 요거는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자. 예, 트럼프가 또 트루스 소셜에다가 올렸는데,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we are totally destroying, 이란 테러 정권, 이렇게 얘기한데, 말씀드리죠. 트럼프가 우리는 이란 테러 정권을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모든 면에서, otherwise, 모든 면에서 파괴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런데, failing 뉴욕 타임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냐, 이게. 글러먹은 뉴욕타임즈를 글러먹은 뉴욕타임즈를 읽고 있다면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미란 해군은 괴멸되었고 네비 이즈 가득고 이란 공군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미사일 드론 등 모든 것이 모든 무기가 파괴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베이스 오브 와이프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지워졌다 이러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언패러를 우리는 딴 놈하고 비교할 데가 없을 정도의 파이어 파워, 그러니까 화력과 무제한의 탄약을 들고 있고 그리고 플랜트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러면서
스컴백. 지기는데 단어 사용이 지기는데요. 오늘 뭔 일이 일어나지? 이 쓰레기들은 뭔 일이 일어나지 한번 지켜봐라. 예, 킬링 이노선트. 그러니까 이란이 지난 47년 동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무고한 사람들 이노선트 그 무고한 사람들을 갖다 죽였고 예. 나와이 나는 미국 제 47대 대통령으로 그들을 갖다가 처단하고 있다. 킬링 댐 죽이고 있다 이래 할 수 있는데 트럼프 따라서 뭐 쌈마이 말하기 그렇고 처단하고 있다 이래 말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서 봐라 그래도 알아. 예, 나한테 이런 이보다 더한 큰 영광은 없다 이래 얘기했습니다. 자, 문자가 이거 트럼프의 트윗을 보고요.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트럼프의 정신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예, 넘어가고요. 네, 이란 미사일 런처, 예, 홀드 스테디. 예, 폭격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그 발사대, 미사일 발사대가 아주 잘 작동하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예, 고려됩니다. 자, 말씀드려봅니다. 이거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블룸버그는 이스라엘과 서방, 그러니까 뭐 미국이죠. 미국의 추산에 따르면 일주일간의 맹렬한 공습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 수는 변동 없이 유지되었는데 이는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않고서는 작고 이동 가능한 목표물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걸 보여준다라고 블룸버그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IDF 이스라엘군이 3월 13일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 중 3분의 2가 파괴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이 수치는 지난주 발표한 60%에서 거의 변동이 없는 수치고 어떤 추산에서는 이란 전체 공격 능력, 그러니까 뭐 탄도미사일이죠. 공격 능력의 최대 80%가 파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블룸버그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이란은 사헤드 드론을 갖다가 2,400대 이걸 갖다가 발사하고 뭐 날리고 탄도미사일은 최소 789발, 순항미사일은 39발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군 IDF에서는요 2월 28일 개전 당시에 이란의 탄도미사일 수를 갖다가 최대 2,500발로 추산했는데 우자는 그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보고요. 지금 발사된 거는 789발이다. 블룸버그 기준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 나온다 이게 됩니다. 자, 넘어가가지고 관련해서 한번 탄도미사일 떨어진 거 한번 보시죠. 그렇다시피 뭐 보셨다시피 이거는 이란 방송에서 깐 겁니다. 이란 방송에서 깐 건데 자, 이 기지가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알카즈라 요게 이거 이름을 갖다가 이란식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뭐냐면 사우디에 있는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입니다. 요게 됩니다. 요거 보시면 요게 이게 시설이죠, 시설. 이게 시설이고 뭐 이래 됩니다. 이게 뭐 시설 뭐 이런 거 막사 이런 건데 제대로 해가지고 두드러 맞았다 이걸 알 수 있고 똑같이 프린스 술탄 공군이 아이고 이거는 아작이 나버렸는데 이거는 완전히 아작이 났죠? 완전히 아작이 났습니다. 그 이란 탄도미사일 정확도가 뭐 떨어지니 많이 이런 말은 이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각하게 파괴되었다는 걸 갖다가 이거 사우디 술탄 공군기지 이거 위성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이어서 자, 이거는 아이고 이거는 심각하죠.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보면은 알 다루프라 이거는 뭐냐면은 UAE 그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알 다프라 공군기지 위성 사진인데요. 보시면 이게 지금 여기 있던 게 홀라당 다 날아갔잖아요. 이게 이쪽이 뭐냐면 이거 알 다프라 공군기지에 있는 미군 장교 숙소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정확하게 탄도미사일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대략 한 직경 한 6에서 8m 뭐 좀 뭐 또 뭐 올려서 가지고 크게 봐주면 한 10m를 할 수 있겠지만 우짜가 보기엔 한 6에서 8m 정도입니다. 6에서 8m짜리 이 구덩이가 생겨 버렸고요. 요것도 이어서 요거 보면 경락고도 부서졌죠? 경락고도 부서졌는데 여기에 뭘 갖다가 수납하고 있냐 하면 사브에서 만드는 340AEW-C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경보기입니다. UAE가 아랍에미리트가 들고 있는 조기 경보기 사브 조기 경보기를 갖다가 경납하던 경납고인데 이거 역시 심각하게 손상 및 파괴되었다고 일단 보입니다. 요 위성 사진들 중에서 좀 흥미가 가는 부분이 이겁니다. 요거 6에서 8m짜리 구덩이가 생긴 UAE 알 다프라 기지 내 미군 장교 숙소의 경우에는요. 이 정도로 일이 절단이 났으면 만약에 여기 사람이 있었다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얘기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일단 말씀드리고요. 자 넘어가가지고
예, 요거는 우짜가 어제 가지고 동영상으로 소개하려 했던 그건데, 예? B1B 랜서 거기다가 제이담 싣고 있다는 얘기를 우짜가 말씀드렸는데 동영상 없이 얘기하려다가 생각해보니까 동영상 캡처는 하나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캡처를 하나 했습니다. 요래 가지고 이거 억수로 가까운 데서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했다 이렇게 된대. 하여간 넘어가지고 자 이란의 이거 저 총박을 갖다가 우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란의 경우 우짜도 알고 있는 미국의 장거리 스탠드오프 공격 무기 비축량을 갖다가 이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모전에서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고 우짜가 보기에는 이미 확신했다. 관련한 얘기도 이미 했고요. 이렇게 확신했을 경우에 이란이 개전 초반, 개전 초반 미국과 이스라엘이 날리던 이스라엘 이란 쪽으로 날리던 아음속 GPS 유도 순항 미사일로 구성된 장거리 스탠드오프 공격을 요격하는 데에 이란의 제한된 역량 뭡니까? 방공 역량이죠. 이거를 갖다가 거의 소모하지 않기로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짜가 그저께인가 해가지고 이란이 이제 슬슬 이제 방공 시스템 꺼내고 있다고 말씀드리죠. 어쩌든지 간에 미국의 장거리 스탠드오프 공격이 고갈되면 다음에는 억수로 많은 제이담 활공폭탄을 사용할 거라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예상이고요. 이러면 이란에 훨씬 더 근접해서 비행해야 된다는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B-52, B-1B 랜서 그리고 B-2 폭격기 이것들이 말이죠. 참고로 미국의 500파운드, 1000파운드, 2000파운드 제이담의 총 비축량은 약 50만 발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요요 제이담 폭탄 이게 50만 발입니다. 하여간 제이담을 투하하려면 기술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유인 항공기 이런 친구들이 날아다니니까 유인 항공기 즉 B-52, B-1B 랜서, B-2 폭격기 이런 친구들은요. 목표 지점 그러니까 폭격해야 되는 지점에서 불과 몇 마일 이내 정확하게 매뉴얼대로 말씀드리면 최대 안전한 거리에서 투하하는 것은 50마일 그러니까 80km고요. 일반적으로 폭격 임무에서 거리를 두는 게 얼마다? 15마일 24km 이내에서 비행을 해야 됩니다. 폭탄을 떨고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란한테는 찬스가 생깁니다. 어떤 찬스? 뭐 찬스가 많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딱 몇 차례 우자보기 한 손으로 꼽을 정도의 한 5차례 이내 정도의 기회가 딱 생기는데 B1B, B-52, B-2 폭격기를 격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란에게는. 왜 우짜가 한 손에 꼽을 정도밖에 기회가 안 되냐라고 말씀드리냐면 폭격기가 한 서너 대만 떨어져도 이 제이담 폭격 임무는 당연히 취소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넘어가가지고요. 자 이거는 어제 해가지고 나왔던 공중 급유기 미국의 KC-135R 두 대가 공중에서 접촉사가 나가지고 한 대는 떨어지고 한 대는 이란이 한다.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에 해가지고 급히 해가지고 착륙했습니다. 그래서 요 사진이죠. 예, 이거 충돌해가지고 요 꼬리 날개 위에 있는데 요게 날아간 거 이게 사진이 됩니다. 자 말씀 들어보면 비행 중 추돌 사고로 KC-135R 한 대가 이라크 서부에 추락했고요. 다른 한 대, 요 비행기 사진에 나오는 거, 이 비행기, 이 공중급유기는 꼬리 부분이 손상된 상태로 해가지고 다행히도 이스라엘에 착륙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우짜가 때마침 희한하게도 어제 뉴스 보면서 이란의 358 지대공 미사일 얘기를 했는데 359도 얘기했고요. 사고가 그러니까 이 추돌 사고가 발생한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이라크 상공이지요. 관련해서 이라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건데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또는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라는 탈을 쓰고 이란의 특수팀들이 이라크에 자주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이란의 특수팀 이거 뭔가 작전을 한번 짜고 들어가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혹시라도 358 또는 359 지대공 미사일로 최공령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어제 마침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걸로 이거 공중급유기 이걸 갖다가 공격했을 가능성을 우짜가 보기에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 밀리터리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투기 공중급유기 주변에 전투기가 없을 경우에는 이 지대공 미사일이 날아올 때 이 공중급유기는요 별도의 이 방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전투기에서 플레이어를 떨고 주면서 이 공중급유기를 보호해 주는데 만약에 주변에 같이 가는 것 중에 호위를 안 하고 있다. 전투기가 호위를 안 하고 있다면
그냥 바로 맞습니다. 예? 완전 무방비입니다. 따라서 공중급유기는 만약에 주위에 호위하는 전투기가 없었다라면 충분히 공격 가능한 목표물이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것도 좀 더 말씀드려서 공중급유기 2대가 관련되었다고 미군에서 펜타곤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말은요, 사고, 그러니까 추돌 사고에 2대 모두 관련되었다 이 소리인데, 이거는 좀 불길한 얘기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2대 모두 공격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공중급유기 2대가 동시에 고장을 일으킬 가능성은요, 웃자가 보기에는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고요. 이것도 이상한 점을 웃자가 하나 또 말씀드려보면, 추락한 공중급유기에서 사망자 6명이 나왔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KC-135R에는요, 몇 명이 탑승하느냐? 3명만 탑승합니다. 뭔가 좀 아다리가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여간 웃자가 매뉴얼상에 나와 있는 거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 중간 공중에서 추돌 사고 난 거 이거, 이거를 이란 지대공 미사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이렇게 해서 쿠웨이트에서 F-15E 세대 격추 손실에 이어서 공중급유기 한 대까지 떨어지면서 미 공군의 손실 규모는 공식적으로 4대로 증가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가지고 파이낸스 타임스인데 흥미로워서 웃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파이낸스 타임스는 유가 급등으로 인해 러시아가 하루에 1억 5천만 달러, 이거 어마어마하죠. 하루에 1억 5천만 달러의 추가 수익을 갖다가 엑스트라 이거 적어놨잖아요.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파이낸스 타임스에 이제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거 뭐 웃자가 뭐 이거 기사 내용은 세부할 필요 없고 간단하게 웃자가 말씀을 들어보면, 유가가 계속 오르죠. 유가 계속 오르면요, 러시아는 기름 팔아서 얻는 추가 수익만으로 SMO 뭡니까? 우크라이나전이죠. 러시아에서는 SMO라고 부르는데, 우크라이나전 전쟁 비용 전체를 갖다가 유가만 계속 오르면 전부 다 카바링 할 수 있게 됩니다.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보시면 이거 왜 갑자기 우리나라가 나오냐? 블룸버그 이건데 왜 이게 나오냐? 이러시겠죠. 자, 말씀드려봅니다. 미 재무부가 3월 12일 이전에 배에 선적된 러시아 원유와 연료, 요게 합쳐서 몇 개냐면은 유조선 30척이고요. 요거 그 유조선 30척 분량에 대해서 한 달간 이거 판매하는 걸 지금 뭐 제재를 걸어놨는데, 그거를 면제 조치를 승인해 줬지요. 미 재무부에서. 자, 이르면 최소 1,900만 배럴의 러시아 원유와 31만 톤의 정제유가 시장에 나왔다는 걸 뜻합니다. 근데 요 보면 뭐 화살표 이래 쭉 있잖아요. 이게 뭐냐? 지금 팔지도 못했던 그 원유를 갖다가 싣고 다니는 러시아 유조선들의 우리나라 근방에서의 움직임입니다. 이게. 자, 원유만 실은 러시아 유조선이 25척인데요. 우짜겐적으로 궁금합니다. 이재명 정권에서 러시아 원유 물량 이거 물량을 갖다가 조금 땡길 수 있을런지, 예? 이걸 갖다가 우짜가 좀 관심 깊게 봅니다. 그나저나 땡길 수 있는 실력은 있는지 모르겠네. 예, 넘어가고요. 자, 블룸버그에 따르면 카타르, 라스, 라판, 이거 말씀드렸죠. 이거 두들겨 맞아가지고 생산 중단한다고 발표했다는 거. 이 라스, 라판 LNG 생산 중단으로 인해 전 세계 헬륨 공급량 중 3분의 1이 중단되었다고 블룸버그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반도체, 우리나라, 예? 이거 삼성, SK 하이닉스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헬륨이 어디 많이 있습니까?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많이 씁니다. 즉 반도체 제조 공정에 차질이 생길 위기가 발생했다. 헬륨 공급량이 무려 3분의 1이 홀라당 날아갔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되죠. 자, 넘어가가지고. 자, 요거는 해가지고 CBS 뉴스 해가지고 이란의 석유 수출이 그러니까 전달 대비해서 전달 동기 대비해서 뭐 30% 증가했다. 이게 됩니다. 내용 없네. 이게 동영상이라 되겠습니다. 그냥 웃자가 봤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자, 케플러 데이터에 따르면 2월 28일 전쟁 발발 이후 이란산 원유를 선적한 유조선 9척이 페르시아만을 떠났으며
대부분 중국으로 향했다고 하고요. 해당 유조선에 실린 물량은 210만 배럴 퍼데이, 하루 평균 210만 배럴 규모로 전쟁 발발 이전인 이란의 원유 수출량이 얼마였다? 2월 초에 이란의 원유 수출량이 200만 배럴 퍼데이, 하루 평균 200만 배럴이었습니다. 즉 전쟁 터지기 전, 그러니까 2월 초 대비해서 오히려 이란의 수출량이 증가했다, 이게 됩니다. 여기서 저 CBS에서 말하는 30%는 뭐냐면 2월 1일부터 했어요. 2월 8일까지의 기간을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MOM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30%나 말한 겁니다. 자, 넘어가지고 끝내기 전에 뭐 이거 화면 넘기기 전에 해가지고 IRGC 이란 혁명수비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갖다가 주장했는데, 말씀드려보면 USS 에이브람 링컨 항공모함에 자신들이 미사일 공격, 그러니까 뭐 순항 미사일 그거죠. 대함 미사일 이런 게 될 건데, 미사일 공격을 벌여서 링컨호가 작동 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지금 현재 이란 혁명수비대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보시면 아이고 간만에 또 우크라이나 전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도 우자가 어젠가 뭐 그젠가 해가지고 2차 효과라고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또 소개해드릴 게 있습니다. 이제 또 뭐 봄도 됐고 이래가지고 우크라이나 전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분위기인데, 말씀 들어보면 포크롭스크 요거죠. 포크롭스크 그리고 미르노흐라드. 자, 이게 상당히 중요했던 군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했던 곳이 이거 포크롭스크입니다. 특히 병참 쪽에서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거 저 이란전 터지기 전에 우자가 포크롭스크 관리를 가지고 뭐 본 컨텐츠도 올리고 하다 뭐 많이 얘기해 드린 바 있습니다. 뭐 우자 뭐 유튜브 이거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하여간 넘어가죠. 포크롭스크 점령과 미르노흐라드 점령 이후 뭐가 닥쳤습니까? 겨울이 왔죠. 네, 겨울이 왔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방어를 좀 상당히 쉬게 했었습니다. 상당히 쉬게 해가지고 이 전선 자체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봄도 됐고 지금 뭐 돌아가는 꼬라지도 이란전 때문에 뭐 패트리어트도 뭐 저쪽에 갖다 캐샀고 뭐 이러니까 포크롭스크 북쪽 전선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달 2월 달에 이 로딘스케가 러시아에 함락되었고요. 그리고 어제 3월 13일 포크롭스크 북쪽 우크라이나군의 방어 거점이었던 흐리시내 요거마저 해가지고 러시아군이 점령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러시아군 입장에서 보면 포크롭스크와 미르노흐라드로 이가 연결되는 병참선, 이 억수로 중요한 병참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자가 이거 뭐 철도도 지나가고 이거 뭐 도로도 다 지나가고 상당히 중요한 이 병참의 중심이다라고 우자가 그 작년에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했는데, 포크롭스크 이거를 이제 병참선을 제대로 활용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한편 우크라이나 군 부대 그 부대들의 지금 움직임을 좀 말씀드려보면, 최근 이 포크롭스케는 이 지도에 안 나옵니다. 어디 있냐면 자포리자 쪽입니다. 자포리자. 포크롭스케 쪽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반격 작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포크롭스크 북쪽에 있던 이 우크라이나 부대들이요, 그쪽으로도 차출돼서 갔어요. 동원대가 갔고, 또 다른 지역 방어를 위해서 차출 및 철수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부대들이 이쪽에 있던 친구들이 그러면서 도브로필리아 이거죠? 예, 도브로필리아 방면 우크라이나 방어선은 매우 취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봄도 됐고 흐리시내 요것도 이제 점령됐고, 중요하다고 했던 방어 거점 이것도 점령됐고, 이러니까 포크롭스크 북쪽에서의 러시아의 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우자견적으로 예상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미국의 PCE 프라이스 인덱스 해가지고 데이터 나오고, 졸트 9209 데이터 뭐 나왔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자, PCE 프라이스 인덱스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025년 12월에 2.9%였는데 2026년 1월에 2.8%로 살짝 하락했고요. 퍼런급니다. 그리고 MOM 그러니까 PCE 프라이스 인덱스 전월 대비로 해서는 2025년 12월에 0.4%에서 2026년 1월에 0.3%로 이것도 살짝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PCE 그러니까 요거 코어 PCE죠. 코어 PCE 프라이스 인덱스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025년 12월에 3%에서 2026년 1월에 3.1%, 오렌지색이죠. 3.1%로 요거는 또 살짝 상승했고요. MOM으로는 12월에 0.4%인데 2026년 1월에도 0.4%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요거는 졸트 9209 해가지고 나옵니다. 말씀 들어보면 졸트의 9209는 5년 내 최저치였던 요 밑에 가지고 쫙 빠지잖아요.
요 5년 내 최저치가 언제였다? 2025년 12월입니다. 이때 655만으로 5년 내 최저치를 찍었는데 이거에서 살짝 증가해서 2026년 1월에 694만 6천으로 반등했고요. 하지만 우한폐렴 이전, 우한폐렴 이후에 이거 지금 평균치 이전까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거 우한폐렴 이때 가지고 피크 찍고 올라갔잖아요. 이 우한폐렴 이후의 평균치 여기에는 훨씬 못 미치고요. 이러면서 미국의 고용 부진을 갖다가 잘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졸트의 그러니까 아웃시 퇴직이죠, 퇴직. 졸트 퇴직은 2025년 12월에 322만 6천에서 2026년 1월에 310만으로 감소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무보입니다. 문자가 이거 무보 지수에 대해서는요, 1월 19일하고 2월 26일 뉴스모에서 무보를 갖다가 인덱스 이걸 갖다 말씀드린 바 있는데, 특히 1월 19일 뉴스모에서 무브 인덱스 얘기를 하면서 너무 편안해 보인다. 이게 1월 달이니까 너무 편안해 보인다. 무브 인덱스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2월 26일에 살짝 올랐다고 말씀드렸고 3월 13일 요때는 얼마까지 올랐다? 95.30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2025년 쭉 올라가서 2025년이 되죠. 2025년 6월, 여기죠, 6월 이후 해가지고 최고치를 갖다가 찍었습니다. 무브 이거 인덱스. 자, 무브 인덱스가 뭡니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이른바 국채 변동성 지수라고 불립니다. 이게 주로 해가지고 대상이 되는 게 뭐다? 미 국채 2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의 수익률 변동성을 측정하는 게 이 무브 인덱스입니다. 무브 인덱스. 자, 요게 무브 인덱스가 지난 6주 동안 37포인트 또는 64%나 상승하면서 많이 상승했죠. 이러면서 해방의 날, 언제입니까? 트럼프가 관세 매기는 거. 해방의 날 이후 가장 빠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은요, 2026년 3월, 이번 3월 달 들어서 35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35 BP 상승한 4.283까지 올라갔는데, 이거 2025년 8월 이후 최고치에 근접한 거고요. 이게 왜 올라갔냐? 해석은 당연하죠. 이란전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을 갖다가 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 프라이싱하고 있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제 뭐 끝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베이커 휴즈에서 나오는 저 데이터 발표 드립니다. 3월 13일로 끝나는 주 기준 베이커 휴즈에서 발표하는 오일리그 카운트 원유 드릴링 숫자는 전주 411개에서 412개로 1개 증가했고요. 그리고 토탈 리그 카운트 총 드릴링 숫자는 전주 551개에서 553개로 2개가 증가했습니다. 자, 산수에 보면 나오죠. 천연가스도 1개가 증가했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끝내기 전에 잠깐 웃자가 이 석유 판때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거 지금 드릴링 숫자 증가하는 거로 좀 나오죠. 하지만 이란전으로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유가 급등이 미국 셰일의 드릴링 숫자로 이어진다, 증가로 이어진다, 이거는 절대로 보장할 수 없다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유가 폭등하는데 꼴랑 1개 늘고 있잖아요. 요것만 봐줘도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3월 14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